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 TV의 한상욱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바로 한국전력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전력의 좀 안 좋은 소식을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항상 좋은 게 별로 없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유가 관련돼 가지고 유가 100불 시대가 왔었을 때 한국전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유가 100불이 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왜 높은지에 대해서도 좀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WTI 유가 흐름이 지금 83불을 돌파를 했습니다. 83불을 돌파하고 84불을 향해 가고 있는데 100달러까지 사실 얼마 남지가 않았죠. 85불이 정말 중요한 의미 있는 그 가격의 밸류 구간이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게 팩트가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증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가의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는 증산을 해야 되는 건데, 요즘에는 친환경 에너지라는 키워드가 붙다 보니까 증산을 해야 되는 이 기업군들의 설비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펙과 비오펙의 국가들에서 명확하게 설비 투자에 진행이 되고, 이걸 계속 증산시켜 줘야 되는데 증산도 이루어지지 않고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 자체가 부족해서 유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 또한 있는 상황인데, 천연가스 가격이 고공행진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천연가스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천연가스가 비싸고 부족하다 보니까 사용하지 못한 수요 자체가 유가로 흘러들어가고, 그 유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석탄 수출 또한 제한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석탄 수출의 제한을 받다 보니까 물론 호주에서 수입을 해올 수 있죠. 석탄 가격의 급등이 이어지고 있고, 석탄 가격의 급등은 당연히 수요 자체가 또 유가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연달아서 연쇄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슈가 붙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인데요. 그 와중에 유가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 83불을 넘어서 84불, 85불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는 쉽게 끝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친환경 에너지를 대세로 뭔가 이제 태양광, 풍력 이쪽에 공격적인 투자와 원전의 투자가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존의 유가를 발굴해내기 위한 투자가 집행이 되지도 않고 증산도 안 하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저유가 시대에 이어가지고 고유가 시대까지 같이 만나고 있는데, 유가의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은 가시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재료의 가격 자체가 늘어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비용 자체가 늘어나주고 있는데, 전기요금 인상은 아직까지 2분기 뒤에나 될 예정이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전체적으로 지금 악재가 좀 연달아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전력은 기본적으로 천연가스의 가격과 유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절대로 수혜를 받아줄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최악의 상황을 겪어가고 있고, 지금 최악의 상황이 이어가고 있고, 이번 연도 한 1, 2분기까지는 그동안 있었던 그런 비용적인 측면까지 다 포함이 되게 되면 좋지 않을 건데, 유가 100불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이 유가 100불 반영은요, 이번 연도 하반기에나 반영이 되거나 내년 상반기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악의 실적이 다시 2023년도 초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고유가 시대는 좀 빠르게 해결이 돼야지만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뭔가 가시적인 퍼포먼스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전체적으로 다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고, 최악의 상황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겪어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주가의 부진이 너무나도 저평가 구간이 아니라 지금의 가격 밸류 구간이 현 상황의 한국전력에서는 미래 가치가 반영이 되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양매도 흐름도 나와주고 있고, 저가 매수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 않잖아요. 메이저들은 아무리 시장이 폭락하면 폭락할수록 진짜 저가라고 판단되는 종목은 저가 매수 들어와 줍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전력에는 지금 저가 매수 유입이 들어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 또 뭘 해석을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곰곰이 한번 해보자면, 결국
한국전력의 주가 적정 가치 부분이 이 정도 밸류 부분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결과물이 빨리 해소가 되어가기 위해서는 뭐 이제 글로벌적인 이제 원자재 가격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 상황이고, 실적 발표도 좀 빨리 나와줘가지고 최악의 실적을 지금 만나고 있다라는 것도 좀 보여줘야 되는 거고, 이런 게 좀 다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한국전력 주주분들, 오늘 좀 좋지 않은 소식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해서는 안 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왜 피하죠?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절대로 좋지 않은 부분은 피해서도 안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오늘 깔끔하게 영상 이 정도까지만 진행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고요. 아직까지 지금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꼭 허브니즈TV 새해 허브 받으시고 이벤트도 잘 잡아보시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저희도 이 단기 매매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주력주 매매만 하지 않고 단기 매매도 병행을 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챙겨 나가는 그런 구조로 이어가고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구조 못하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생존을 못하시고 계신 분들께서는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허브니즈TV 텔레그램 또 들어오시면 여러가지 혜택도 많이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많이 혜택 받아가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